MPO와 사회공헌, 이제 인성과 사회공헌의 상관성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사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인성에 있어서 우리 대학의 에스파이프스 인성 모델을 살펴보셨고, 그에 따라서 영성, 그리고 철학성, 지성, 신체성, 감성, 사회성의 6가지 요소를 간단하게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인성을 기반으로 한 역량이라든가 또 비전 성품 이런 것도 간단하게 보셨는데요. 어, 단순히 인성을 통해서 사회공헌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이제 사회공헌의 역량까지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사회공헌을 하기 위해서 인성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사례에 살펴보고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중 하나인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이 이야기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창설 멤버이자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였던 하워드 켈리 박사의 실화입니다. (1880년) 미국 미시시피주. 가난한 고학생이었던 하워드 켈리는 학비를 벌기 위해 그날도 방문 판매에 나섰습니다. 하나라도 팔아야 할 텐데.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하나도 팔지 못했던 하워드 켈리. 그는 지칠 대로 지쳐 배까지 고팠지만 음식 사 먹을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힘을 내 다음 집에 문을 두드렸고 잠시 후 한 소녀가 나왔습니다.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줄 수 있을까요? 그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고 그를 유심히 보던 소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녀가 가지고 나온 것은 우유 한 잔. 소녀는 물 한 잔의 간절한 의미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우유를 단숨에 마셨고 기운을 차린 후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친절을 베풀 때는 절대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하워드 켈리는 순간 큰 깨우침을 얻었고 그 고마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 그 가난했던 고학생은 권위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워드 박사님, 먼 도시에 희귀질병을 앓고 있는 여자 환자가 있는데 그곳에서 치료를 포기했답니다. 선생님께서 꼭 와주셨으면 하던데요.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간 하워드 켈리. 그는 모두가 살 수 없을 거라던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했고 그 헌신적인 정성에 마침내 환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 후 환자의 치료비 청구서가 나왔고 청구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하워드 켈리는 그곳에 무언가를 적어 환자에게 보냈습니다. 병원비를 갚으려면 아마 내 평생을 바쳐 일해야 할 거야. 그런데 엄청난 치료비를 걱정했던 환자는 청구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청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한 소녀가 베풀었던 우유 한 잔의 친절을 잊을 수 없었던 하워드 켈리 박사. 그는 10여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마운 소녀를 한 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인성교육이라든가 또 사회적인 좋은 긍정의 사례로서 이 하워드 켈리의 이야기가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 뭐 어려움에 처한 것을 잘 극복하고 도전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그 인성을 잘 함양을 하고 그에 따라서 후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아이의 그런 어려움을 잘 또 원조를 하고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그 아이를 수술하고 또 경제적인 그런 기반까지도 잘 이렇게 보듬어 준 사례입니다. 사회공헌은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갖고 있는 거를 기부하고 또 물질적인 경제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이 이전 아주 전통적인 시대의 보편적인 사고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사회공헌은 개인의 장점 그리고 달란트를 중심으로 또는 뭐 대학생이든 직장인이든 갖고 있는 전공의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그런 역량들을 개발하고 또 환원하는 거를 사회공헌의 새로운 개념으로 많이 도입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공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타내어지고 보여지는 행동 이전에 그 안에 내면적으로 내재화된 인성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공헌 하면은 인성이라는 용어를 두 가지를 자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처럼 활용되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그 매개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에스파이푸스 인성을 모든 이제 대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인성을 기반으로 해서 전 시간에 보셨던 역량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량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수업하고 우리 MPO 수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회공헌 부분이었습니다. 이 이제 에스파이푸스 인성을 단순하게 그냥 인성으로 보지 않고 그에 따른 조금 더 깊이 있는 요소들을 개발을 하였는데 바로 이제 세계화와 그에 따른 조직 구조와 세계 시민 질서 그리고 인류 사회의 행복을 생산하는 것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것, 사회적인 가치, 책임을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하고 지역사회 공익의 일원을 구축을 하면서 그 성원권으로서 단단한 체계를 유지하며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는 프로세스를 통하여서 사회공헌이라는 역량들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이 두 가지의 상관성으로 매개체 형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이제 사회에서 조사 매일경제에서 조사를 했던 상황인데요. 기부에 대한 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기부를 하는 가장 큰 목적 그리고 기부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였었는데요. 기부를 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을 보았더니 개인적 심리적 만족을 가장 조사의 결과에서 큰 분포를 차지를 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자아 실현이라든가 또는 나의 그 만족 이런 부분에서 기부를 많이 했던 상황이었고요. 그 외에도 뭐 재산에 대한 환원 차원이라든가 또 누군가에게 도우고 싶은 그런 극률한 마음, 그 연말정산 혜택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 때문에 사회공헌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공헌은 자기중심적으로 공헌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 즉 상대방 중심으로 사회적인 관점에서 사회공헌을 하는 것인데 그 한 유형이 기부라는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좌편에 보시면 이후에 기부할 의향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점차 내려간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기부라는 공헌 활동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뭐 이렇게 자기의 것을 나누는 물질을 환원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인성이라는 것이 잘 기반이 되면 좋은 부분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에스파이푸스 인성과 사회공헌에 대한 의의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각 개인은 스스로 타인에게 혹은 타인과 더불어 사회공헌의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잠재 능력도 개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공헌하면서 자기가 알지 못했던 잠재력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고 확장시키는 학생들도 보았고, 또 기존에 있었던 작은 제 달란트들이 더 좀 이렇게 영향력 있게 발휘될 수 있는 그러한 개발의 기회가 됐던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해서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사회적인 책임을 같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좋은 인성이 사회에 공헌하는 거에 어떤 뭐 미시적인 수준에서 중시적인 또는 인류 사회라는 거시적인 수준에까지도 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공헌은 우리 나로부터 가정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지역사회, 지역사회에서 인류사회로 그 범위라든가 영역, 공간들을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사례로 보시면은 저희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그 인성 캠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인성 캠프 중에서 좋은 인성을 확장시키고 활성화하고 또 문화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캠페인도 한번 열어봤습니다. 캠페인을 열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백석인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우리 학교의 한 그 설립 모토가 되는데요. 백석인의 책임은 하나님과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백석인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을 감당하면서 사회 공헌하는 그런 캠페인을 해왔더니 학생들이 이런 포스트 어떤 이미지를 같이 해서 그 문구까지도 삽입하면서 3살 인성 80까지 간다라고 해서 좋은 인성이 잘 확산될 수 있도록 공헌하는 그런 캠페인을 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요즘 사회공헌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월드비전도 이 가장 믿음직한 CSR 파트너라고 해서 기업의 나눔을 월드비전이 함께 만들어 간다라고 했던 표어로 기업의 사회적인 공헌을 확산시키고 함께하는 파트너의 역할을 구축하는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나름 공헌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기업 내에서 다 할 수 없는 거를 NGO 기구에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사례들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업의 사례인데요. 그 기업 안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그 조사를 한겨레 경제연구소에서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이제 중견 중소기업에서 사회공헌 활동 전담 조직이라든가 인력을 배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이해 관계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기업의 특성이라든가 활동 지역에 따라 사회공헌의 방식이라든가 유형도 점차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영역이 넓히고 지속성을 강화한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가 잘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사회복지협회하고 조금 몇 년 전 거지만 2015년도 거 조사한 거를 보면은 2016년도에도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 사회공헌 백서를 보았더니. 근데 그 사회공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응답했던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활동 분야에 있어서 사회복지가 가장 이제 많이 중견기업에서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학술이라든가 장학 부분들이 또한 그 다음 순위로 높게 나왔었고요. 그 외에 문화예술이라든가 환경보호라는 측면으로 사회공헌을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를 조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사회복지라는 측면에서 사회공헌이 중소기업에서도 실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에 따라서 현금이라든가 또는 이제 자원봉사에 따른 경비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물에 대한 거, 그리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서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 기업들이 조금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것에 대한 나름 고심과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 보였었고요. 또 경영인들이 의지에 좌우되는
사회공헌 활동에서 탈피해서 그 기업의 어떤 그 내적, 외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협업을 통해서 의견 조율을 통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양쪽이 윈윈하는 그런 의사결정이 참 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또 요즘에 이제 기업이라든가 다양한 조직에서 사회공헌 전담 부서라든가 전담 인력들을 배치하는 곳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회공헌 업무를 전담해서 보는 직원들이 2016년도 조사한 걸로서는 한 30% 정도, 그래서 전년 대비 한 18.6%그 정도 늘어나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회공헌을 하나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한 기업들이 우리 사회에서 좀 좋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공헌에 대한 또 하나의 사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교육기부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교육기관 외에도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연구소, 단체 협회에서 여러 형태로서 교육을 원조하고 돕는 그런 형식의 그 공헌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전문적인 기관에서 다양한 뭐 교육의 기회, 연수, 그리고 뭐 강연회, 직업 체험 이런 수준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금전적인 거나 재화뿐만이 아니라 재능이라든가 작품, 그리고 환경적인 거 이런 것들을 서로 기부하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에서는 이런 교육 기부라는 부분들이 더 많이 강화가 되고 있고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이제 인적 자원이 있다 보니까 교육계 또는 대학에서 제일 많이 펼치고 있는, 제일 많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때에 따라서는 우리 한국 뭐 과학창의재단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부터 교육기부센터를 지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인적 자원들이 교육의 기회 그리고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교육 기부에 있어서 이전에는 굉장히 그 지식인들 그리고 학력이 높은 그런 측면에서만 요구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정말 사회적으로 또는 산업사회에서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학력 외에 또 기술을 가지고 교육을 기부하는 부분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은 그 네, 지난번에 우리 문주 선생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셨었는데, 예, 소비자가 뽑은 사회공헌 활동을 잘하는 기업을 조사를 했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1위가 유한캠벌리가 나왔었고, 그 외 포스코라든가 삼성 또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있었고, 현대자동차, 야쿠르트, 풀무원, 현대중공업, 삼성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유한 캠벌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을 통해서 공헌을 하기도 하고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야쿠르트면은 음식으로, 풀무원도 뭐 음식으로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공헌에 대한 거는 이전에 뭐 자선 중심의 일회성 이런 이제 시혜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질적 향상도 함께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단순하게 어떤 물질적이고 보여지는 것에 넘어서서 어떤 기업이나 조직의 지적 잠재력과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기여의 깊은 그런 이제 깊이를 더해고자 하는 부분들이 최근 계속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요. 사회로부터 얻은 혜택을 사회로 다시 확장시키고 이거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면서 창조적으로 다시 재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많은 이제 기업들이 사회공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은 소외와 격차라는 그런 부분들을 줄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인프라라든가 그 자체를 성숙시키는 데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인프라는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가 풍요롭게 발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서의 협력과 네트워킹이 사회적 역량을 길러내는 또 하나의 토양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인성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공헌의 어떤 문화라든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성숙해지는 것이 또한 필요한데요. 그만큼 기업이라든가 조직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사회적 가치 기업의 어떤 지속적인 가능성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됨이 더더욱 필요하고요. 사회 환원이라든가 사회적 투자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그런 기업과 조직이 경제 활동 속에서도 발휘할 수 있는 물질적 혜택 외에 어떤 고객이라든가 시민들을 둘러싼 시장 속에서 진정한 기업가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 공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우리가 에스파이프스 인성을 보셨는데요. 이 이제 인성과 사회공헌의 결부점을 보자면은 사회공헌이라는 것이 충족이 안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 하위 요소하고 반대적으로 조직이라든가 세계화의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고 시민 의식이 사라지고 또 서로 간의 행복을 생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럴수록 우리 삶의 질이 저하가 되고 사회적 가치 또한 결여가 되면서 자기의 전문성을 개인에게만 투자하고 그리고 공익에 형성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이슈들이 사회적 이슈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인성이 마이크로 개념에서 또 메조 개념에서 매크로 개념에서 적은 수준에서 점차 키워가는 그런 인성들이 형성이 될 때 사회 공헌에 대한 부분에 그 새로운 변화들을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내면적인 변화 외에 역량, 즉 나타내어지고 행동으로 측정이 되고 또한 그것이 정확한 성과로 서로 간 공유할 수 있는 역량까지의 개발이 필요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좀 환경에서는요. 사회공헌에 있어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봉사 그리고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봉사 활동들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봤더니 뭐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모자뜨기 하죠. 그런 것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것도 보고 또 이제 비대면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그런 지식들을 영상으로 공개해서 나누는 작업들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좋은 사례가 됐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요즘에 전화박스가 거의 볼 수가 없죠. 지역사회에 비치되어 있는 전화박스를. 근데 어떤 학생은 그 시골에서 사는데 전화박스가 방치되어 있는 그런 그냥 쓰레기장처럼 사용되어지는 전화박스를 본인이 깨끗하게 정리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안 보는 책을 받아서 그 전화박스에 책을 보관을 하고 자유롭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활동들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런 이제 작게는 집안에서도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도 이렇게 버려진 것들 또는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을 누군가가는 아이디어를 내어서 행한 그런 이제 실천의 사례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회공헌에 있어서 서로 개인과 더불어서 공동체가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원을 서로 나누고 그에 따라서 또 때로는 프로그램으로 제도로 정책으로 또는 문화로 유형과 무형의 형태로서 점차 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제 사회공헌은 또 하나의 프로젝트로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업을 통해서도 이러한 프로젝트라든가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또 나누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